한눈에도 느껴지는 짭조름한 감칠맛, 탱글탱글한 식감까지 더해지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적인 음식이죠. 밥도둑 중에 밥도둑, 바로 간장게장입니다. 그 강렬한 유혹에 이끌린 사람들로 가게하는 이미 만원사례. 맛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아, 맛있다. 저희는 게장 전문점입니다. 무한리필도 하고 정식게장도 하고 무한리필 전문점이에요. 무한으로 많이 팔기 위해서는 물량 확보는 필수. 여기 다 지금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다 꽃게죠. 전부 다 꽃게죠. 꽃게. 좌로 봐도 우로 봐도 대형 냉동 창고 안에는 꽃게가 가득 쌓였습니다. 지금 여기 얼마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약 한 150톤 정도 될 겁니다. 더 좋은 값에 질 좋은 꽃게를 확보하기 위해 누구보다 뜨거운 가을을 보내는 남자. 게장으로 연매출 50억 원을 올리는 박진석 갑부의 감칠맛 나는 인생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인천의 한 가게 뒷마당으로 유유히 들어오는 대형 화물 트럭. 냉동시설까지 갖춘 트럭에 뭘 그렇게 가득 싣고 온 건가요? 꽃게 싣고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꽃게라고요? 예. 이 양이 얼마나 돼요, 지금? 지금 한 15톤 좀 넘으려나? 찬바람이 불면 잡히기 시작하는 꽃게가 짐칸 가득 실린 진풍경. 이 정도면 며칠 동안 팔 수 있는 양인가요? 이것도 그렇게 오래 쓰지는 못해요. 한 20일 정도 사용할 것 같아요. 20일이면 이걸 다 쓴다고요? 대체 꽃게를 무슨 요리를 해서 팔길래 한 달도 채 안 돼 꽃게를 15톤이나 쓴다는 건지 궁금한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이미 가게 안은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식사 나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식사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주로 찾는 이 집의 인기 메뉴, 푸짐하게 차려진 간장게장 정식입니다. 먹기 좋게 손질된 꽃게마다 알이 꽉 들어찬 모습. 한 입 베어 물면 확 퍼지는 감칠맛. 참을 수 없는 강렬한 유혹인데요. 정말 맛있어. 딱 감기는 맛이 있어요. 쫀득쫀득하니 살이 감기는 맛이 있어 입에서. 그래서 자꾸 먹게 돼요. 통통하고 어동통통하니 정말 신선한 맛이 막 쪽쪽쪽 나와요. 그래서 제철을 맞아 살이 꽉 찬 튼실한 꽃게. 이렇게 쭉 짜서 먹어야 간장게장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죠. 딱 봐도 싱싱하고 큼직한 꽃게들은 대부분 같은 바다에서 헤엄치던 녀석들이랍니다. 저희 다 연평도에서 주로 생산된 꽃게입니다. 연평도요? 예. 뭐 거기 게를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연평게가 좀 더 탱글탱글하고요. 좀 더 살도 더 맛있고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연평 꽃게가 가장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죠. 저희 이모님 여기 게장 리필 좀 더 해주세요. 간장 리필이요. 이 집의 또 한 가지 인기 메뉴. 일정 가격을 내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추가해주는 간장게장 무한 리필 메뉴입니다. 추가 주문으로 나오는 게장도 첫 접시와 똑같은 품질. 오동통한 게살이 꽉 들어찼습니다. 맛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까 그 맛인가요? 비렸는데도 하나도 안 짜. 똑같아. 완전 원래 비린내도 많아요. 진짜 계속 먹어도 안 질려요. 저는 그래서 항상 무한리필만 먹어요. 계속 먹고 싶어서. 비교적 식사량이 많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무한 리필용 꽃게는 주로 가을에 더 맛이 나는 녀석들입니다. 리필 4개요. 네, 이건 숙게장이고요. 무한 리필 나가는 거예요. 무한 리필도 인기 많고요.
손님들이 다 드시고 만족하십니다. 그중에 좀 더 프리미엄하게 드실 분만 암캐 드시는 건데요. 물론 암캐가 조금 더 맛은 있습니다, 솔직히. 가을이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 가장 맛있어지는 숯꽃게로 담근 게장은 무한 리필 메뉴로 팔리는데요. 구수한 맛이 매력적입니다. 봄이 제철이고 알이 꽉 찬 암꽃게로 담근 게장은 게장 정식 메뉴로 팔리는데요. 값은 좀 더 비싸지만 더 풍성한 맛에 찾는 손님이 많답니다. 보통 무한리필 생각하면 이제 점점 양이 적어진다든가 맛도 떨어진다든가 이러는데 계속 처음 나왔던 그대로 맛도 좋고 양도 똑같이 푸짐하게 살도 많고 맛있습니다. 가성비 되게 짱입니다. 가성비 최고죠. 질 좋은 꽃게로 담근 간장 게장을 양껏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 주말이면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산인해. 자리가 막 없어요. 지금 웨이팅이 지금 끝났는데 다시 들어가요. 3층에 잠깐만 계세요. 손님들 3층에 잠깐만 계세요. 들어서 바로 해드릴게요. 3층에. 줄 서는 건 필수. 60개의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주말에는 한 1,000명 정도, 700에서 1,000명. 평일에는 한 300명. 봄하고 가을에 꽃게가 좀 많이 잡히거든요. 그럼 꽃게철에는 좀 더 이제 손님들이 더 게장을 많이 드시고, 장마철하고 겨울철에는 좀 덜 드셔요. 아무래도 좀 덜 드시고, 지금 한참 지금 많이 드실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 예, 그렇죠. 이 집의 인기 비결 그 첫째는 단연 맛. 매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양념 게장은 모든 메뉴에 기본 제공됩니다. 알배기 암꽃 게장이 나오는 정식 메뉴에는 칼칼한 꽃게탕으로 그 매력을 더하니 꽃게 특유의 감칠맛이 한상 가득. 그야말로 꽃게로 시작해 꽃게로 끝나는 밥도둑 총집합인데요. 본격적으로 입맛 공략 나섭니다. 살도 많고 맛있다. 특히 요 게딱지 슬슬 긁어 비벼 먹는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식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되냐고, 수지가 맞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 팔아서 많이 남는 게 아니라 박리담의 사업 방침이기 때문에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는 것이지 조금 팔아서 많이 남기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비교적 저렴한 값에 국내산 꽃게로 담근 게장을 판매하니 단골 손님이 꾸준히 느는 건 당연지사. 손님 꽉꽉 들어찼던 하루, 과연 매출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마감 정산 하신 거예요? 네, 마감 정산 했어요. 매출 얼마나 되시죠? 1,400 조금 넘었는데. 성수기 때 많이 팔 때는 약 5억 정도? 5억 왔다 갔다 이 정도는 팔고요. 게장 무한 리필과 정식 메뉴로 올린 가게 매출은 약 40억 원. 그리고 택배 판매 금액 약 10억 원을 합하면 예상 연 매출은 약 50억 원. 오늘도 약 1,000명 가까이 손님을 치른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네. 나물 좀 잘 해주시고요. 벌써 밤 10시가 넘은 시간. 손님이 많은 봄, 가을이면 퇴근 시간까지 쉴 틈 없이 바쁩니다. 퇴근하시는 거세요? 아, 예. 퇴근은 하는데 지금 어디를 좀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요. 이 시간에요? 예. 가게 일은 끝났지만 갑부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데요. 항구로 지금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 다 돼가요. 10시 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면은 이 꽃게철에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거기에 신경 쓰시겠네요. 그럼요. 꽃게철에 1년 내내 꽃게는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꽃게철에 매집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참 꽃게 살 때예요. 벌써 10년 넘게 해온 일. 꽃게철인 이맘땐 시도 때도 없이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 항구입니다. 갑부와 계약한 꽃게잡이 선주에게서 연락받고 찾아온 길. 올가을엔 꽃게가 풍년이라 갑부 마음은 더 바쁜데요.
제철을 맞아 살이 제대로 오른 꽃게가 제법 잡혔습니다. 2톤 정도 올 것 같아요. 2톤. 돈이요?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선별해가지고 네. 우리 용도에 맞는 겁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가을 꽃게. 대략 11월 말이면 꽃게잡이 철이 끝나기 때문에 막바지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항구를 찾은 겁니다. 갓 잡은 꽃게는 어판장에서 1차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 연평도 인근에서 잡힌 것들로 오늘 물건 상태는 제법 좋은 편입니다. 암컷과 수컷은 배에서 우선 분류에 나눠 담았고 어판장에선 크기별로 꽃게 상태별로 분류 작업을 진행합니다. 대, 중, 소, 소 이렇게. 아, 대중도 크기로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죽은 거 나가고 네. 물렁이 빼고. 꽃게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무게입니다. 이런 거 다 하는데 질만 보는 거예요. 질. 폼질. 크기가 아무리 커도 살이 헐렁하게 든 건 맛이 없기 때문에 살이 꽉 찬 무거운 녀석들만 엄선해 구입하는데요. 일을 마치고 나니 어느덧 새벽 2시. 요즘에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벌써 2달 넘게 이어진 강행군. 갑부의 긴 하루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겨우 4시간 남짓 쪽잠을 자고 다시 항구를 찾은 갑부. 내일 아침 열리는 수산물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갑부의 간택을 기다리는 밤새 잡아올린 꽃게가 경매장에 가득합니다. 품질도 제법 좋아 이런 날은 경쟁이 치열하다는데요. 아, 꽃게가 아주 좋네요.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알. 아, 안에 저 노란 게 아니에요? 예. 아, 살도 꽉 차 있네요. 예. 알이 꽉 차 있죠. 네. 갑부는 이곳 경매장에서도 소문난 큰 손입니다. 물건 많이 좋아졌어요. 보세요. 알이 이제 서서히 사라고 하더니 알이 이제 차기 시작하네. 그래, 물건 많이 좋아졌네 이게. 네. 물건 얼마나 들어왔어요? 오늘 한 2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좀 한 5, 6톤 사야 될 텐데. 아, 예, 좀 물건 사야 많이 되는 좋아졌으니까 사기 시작하자고요. 직접 오셔서 네. 물건 딱딱 좋은 것만 찍어갖고 상황만 사는 거죠. 예. 많이 가져가실 때 얼마나 가져가세요? 아닌가 좀 하루에 뭐 10톤도 가져가시죠. 본격적인 경매 시작. 더 좋은 값의 물건을 사기 위한 치열한 눈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갑부의 경매 번호는 37번. 과연 오늘은 얼마나 물건을 구입했을까요? 지금 여기 30kg 써 있는 거 다 사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숯꽃게. 양식이 안 되는 꽃게는 해마다 잡히는 양이 크게 달라 제철에 질 좋은 물건을 많이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한리필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가격에 사시는 당연히. 가격이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격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이렇게 새벽같이 나오는 거죠. 쌀 때 많이 매수를 많이 하고 그 비쌀 때는 싼 거 매수했던 거를 그때 사용하는 거, 비쌀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좀 지금은 현재 아직까지는 많이 안 비싸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는 거예요. 열일 제쳐두고라도 갑부가 직접 하는 일. 직접 꼼꼼하게 확인해 구입한 물량은 2톤이 좀 넘습니다. 바로 급속냉동 시켜야죠. 급냉실로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서둘러야 합니다. 꽃게가 살아있을 때 배송을 맞춰야 하는 건데요. 항구에서 가게까지는 차로 20여 분 거리. 가게 뒤편 냉동 창고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일을 서두르는데요. 게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꽃게 냉동은 필수.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마쳐야 가장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부릴 틈이 없습니다. 아직 살아있네요. 살았죠. 지금 살아있는 걸 최대한 빨리 급속냉동을 시켜야 돼요. 급속냉동 시켜야 이게 장 같은 게 터지지도 않고 맛이 좋아요.
살아있는 꽃게로 게장을 담그는 것보다 냉동해 요리하는 게 맛도 좋고 위생상으로도 더 안전하다는데요. 꽃게를 사온 지 1시간 남짓 2톤가량의 꽃게를 모두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여기 몇 도에서 급냉시켜요? 영하 45도요. 영하 45도요? 창고가 지금 몇 개 있으세요? 총 9개 있죠. 여기에 있는 게. 이거 다 꽃게 드린 거죠? 가게에서 약 한 달 동안 쓸 분량만큼씩 손질해서 이곳 창고에서 보관하는데요. 9개 다 들어가면은 약 한 40톤에서 50톤 정도 들어가요. 요즘 같은 꽃게철엔 매일같이 꽃게를 대량으로 들여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9개 냉동고 안은 늘 만실입니다. 전기요금만 한 달에 한 8,900 나와요. 전기요금만요? 이 냉동 창고 돌리는데요? 그런데 한판 일을 끝내고 쉴 새도 없이 또 대형 트럭 등장. 이번엔 꽝꽝 얼려둔 꽃게를 트럭에 싣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모두 이틀 전 구입해 급속 냉동을 마친 것들입니다. 기껏 잘 얼려 보관하던 꽃게를 어디로 보내는 걸까요? 대형 창고로 이걸 보냈다가 여기는 창고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쓸 때 조금씩 꺼내다가 쓰는 거예요. 항구에서 가까운 창고가 꽉 차니 좀 먼 곳에 있는 대형 창고로 물건을 보내는 건데요. 오늘 보낼 물량은 10톤 남짓입니다. 꽃게철마다 이렇게 물건을 넣고 빼는 물류 전쟁으로 정신이 없는데요.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왜 하는 건가요? 이거를 왜 바로 안 보내시고 여기에 한번 들렸다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와서 이게 바로 급냉을 시켜야만이 신선도가 유지되거든요. 꽃게철에 살 수 있는 만큼 꽃게를 사서 매일같이 얼린 뒤 보관료가 비교적 저렴한 지방 대형 창고로 보내 보관하는데요. 같은 값으로 안정적으로 게장을 팔기 위해 갑부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꽃게가 안 잡힐 때는 거의 안 잡혀요. 그리고 뭐 돈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게 꽃게일 때가 있어요. 속된 말로 금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금값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때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 내려왔을 때는 매수를 해서 꽃게 파동 났을 때에도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이제 항상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죠. 갑부의 대형 냉동 창고가 있는 곳은 인천에서 약 350km 떨어진 곳 부산입니다. 요즘 같은 때엔 수시로 물건을 싣고 이곳에 오는데요. 트럭 운송이니만큼 무려 10시간 남짓 걸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인천 창고보다 보관료가 훨씬 저렴한 부산의 냉동 창고. 트럭 운송료를 포함해도 여기에 보관하는 게 이익이라는데요. 얼마나 물건을 보관하기에 여기까지 오나 했더니 세상에 온천지에 꽃게가 한가득입니다. 이거 다 지금 대표님이 매입하신 건가요? 그럼요. 1년에 쓰는 것도 이것도 부족하죠. 지금 여기 얼마나 있어요? 여기 지금 약 한 150톤 정도 될 겁니다. 갑부가 연간 사용하는 꽃게 양은 200톤가량. 꽃게철이면 이곳 창고 안은 항상 꽃게로 가득 차는데요. 이렇게 물량을 확보하는 게 무한리필 가게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랍니다.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서 장사를 시작했다가도 못할 수가 있죠. 무한리필을 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던 그런 가게들이 많이 문 닫기도 하고 그래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제 돈은 있으면 뭐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수지가 맞아야 장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은 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그 수지를 못 맞추기 때문에 문 닫는 것이죠. 1년 내내 저렴한 값으로 간장게장을 파는 갑부의 노하우 첫째는 보관료가 저렴한 지방의 대형 냉동 창고를 이용하는 것. 두 번째는 꽃게철에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 보관하는 것입니다. 창고가 그득하니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간 갑부. 꽃게가 풍년이라 원하는 만큼 꽃게를 사들이면 갑부 마음도 풍성해지는데요. 50kg씩 들어있는 꽃게를 매일 쓸 만큼씩 가게 냉동 창고에서 내오는 것도 갑부의 목. 이거 해동은 어떻게 시켜요? 물에다가 담궈서 이제 해동시키면서 씻고 자연 해동시키고요.
게장을 담그기 위해선 살이 흘러나오거나 위생 문제가 없도록 우선 급속 냉동한 꽃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세척해 사용하는데요. 1차 손질을 마친 꽃게는 미리 만들어둔 간장에 푹 잠기도록 넣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상태에서 맛이 들도록 영하 1도 내외의 저온 창고에서 숙성시키는데요. 숙성 기간을 얼마나 잡느냐 하는 건 갑부가 오랜 경험으로 익힌 노하우입니다. 회마다 약간씩 다른데 네. 숙성이 빨리 되는 거는 3일 반, 그리고 늦은 것은 6일까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한 4일 반 정도 숙성할 것 같아요. 꽃게의 크기나 살이 얼마나 찼느냐에 따라 숙성 기간을 다르게 잡는 겁니다. 특히 가을에 잡힌 커다랗고 껍데기가 단단한 숙회는 비교적 오래 숙성시킨다는데요. 이거는 숙게예요, 숙게. 숙게요? 이거는 지금 며칠 된 거예요? 이거는 내일 모레 꺼낼 거예요. 이거는 지금 3일 지났어요, 3일. 조금만 숙성 더 시키면 되겠네요, 이거는? 네, 이거는 지금 내일 빼내야 돼요. 매일같이 숙성 상태를 살피고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손님상에 올립니다. 이거는 좀 더 숙성된 거죠? 예, 이건 오늘 꺼낼 거예요. 색이 확 달라졌네요. 네. 닷새간의 숙성을 마치고 딱 좋게 마시던 갑부표 간장게장. 맛이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손님상에 오를 준비를 시작합니다. 숙성이 끝난 꽃게는 1차로 간장을 완전히 뺀 후 그날 판매할 분량만큼씩 손질하는데요. 내용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먹기 좋은 모양으로 손질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등을 따가지고요. 등을 껍데기를 이렇게 따서 껍데기는 이쪽으로 하고 이 스펀지 같은 건데요. 이거는 드실 수 없는 거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 암캐 배 이거는 떼어내는 거고 이거는 드실 수 없는 거고 드시기 좋게 이렇게 한 입 드시기 좋게 잘라가지고. 먹을 수 없는 부위들을 다 빼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손님 다 드실 수 있는 것만. 비린 맛은 싹 가시고 감칠맛은 배가 된 밥도둑이 착착 쌓여가고 귀하신 몸 알배기 꽃게 손질이 이어지는데요. 하루에 얼마나 손질하는 건가요? 주말 같은 때는 1톤 이상 하고 평일에는 700kg, 800kg 약 5천 마리 왔다 갔다 하겠네. 주말이면 작업장 직원들은 하루 종일 꽃게와 씨름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념게장을 만드는 것. 이 집을 찾는 손님 중 특별히 양념게장을 구입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꾸준히 사랑받는 빛나는 조연입니다. 다 호불호가 있어서 양념게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념게장 좋아하시고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장게장 좋아하시고 대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젊으신 분들은 양념을 더 찾는 편이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간장게장을 더 즐겨 드시고 그런 편이에요. 주로 크기가 좀 작지만 살이 꽉 찬 숙회로 양념게장을 무치는데요. 안 먹어봐도 그 맛 짐작이 갑니다. 잘 됐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맛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날 묻혀서 그날 팔 것들은 그날 묻혀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바로? 아, 당연하죠. 양념게장은 바로바로 묻혀서 바로바로 나가는 거예요. 물이 생길 수 있어 양념게장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씩만 묻혀서 준비해두고 이렇게 하면 오늘 장사 준비 완료. 인천항으로 부산으로 정신없이 다니며 땀내나게 완성한 간장게장의 진정성 있는 유혹. 아 진짜 탱탱하다.
맛있어. 이미 그 맛에 푹 빠진 손님들, 이분 게장 좀 드실 줄 아는 분이네요. 게장의 완성은 바로 이거지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전혀 짜지 않고 짠맛이 안 나고 진짜로 게에 간장이 스며든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간장이 많이 안 짜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먹기에 부담이 없고 맛있어요. 이쯤 되니 게장 맛의 비법, 간장을 대체 어떻게 만드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담당은 특별한 직원이 한답니다. 황기인데 황기 잘라낸 거야? 그럼 진주막 준비해 그러면은 이거를 양념을 이렇게 하면 얘기해서 하고 나머지 진주막 마지막은 진주막을 좀 봐줘. 진주 엄마라고 하시던데 누구시길래? 저 쳐요, 저희 쳐. 아, 아내분이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내분이 여기서 이렇게 또 같이 일하고 계신 거세요? 네. 또 집에서만 보면은 너무 서운하니까 밖에서까지 이렇게 24시간 붙어 있어요. 가게 요리의 모든 맛을 책임지고 있는 갑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바로 아내입니다. 이 초창기 때부터 같이 하신 건가요? 네,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제 양념 관련돼서 양념이나 네. 레시피, 간장 레시피, 양념 레시피, 양념게장, 간장게장 그러니까 주로 그 집사람이 하죠. 재료가 지금 엄청 많은데 몇 가지나 들어가요? 17가지 들어가요. 이 레시피를 완성하기 위해 2년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재료 준비는 아내가 담당하지만 간장을 끓이는 건 갑부의 목. 그런데 갑부의 가게에선 좀 특별한 걸 사용해 간장을 달인다는군요. 간장을 다리는 거예요, 간장. 아, 지금 간장 다리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간장 저희는 연탄으로 이렇게 해서 연탄으로 은은하게 은은한 불로 오랫동안 그래야 맛이 나거든요. 아니, 그 가스로 하는 거나 연탄으로 하는 거랑 맛이 달라요? 달라요. 가스로 하는 것보다 이 불 열량도 다르고 네. 또 시간도 은은하게 오랫동안 끓이면은 이게 연탄에서 끓이는 거랑 좀 달라요. 한 번에 만드는 간장은 300리터 들이 대형 솥 2개 분량. 비린 맛을 잡아주기 위한 양파와 각종 채소의 과일, 버섯, 해조류까지 한 통에 들어가는 재료는 약 20kg 남짓인데요. 이렇게 2통을 만드니 재료 무게만 40kg이 넘습니다. 여기에 당귀 등 3가지 한약재도 넣어줍니다. 저희 손님들이 간장게장, 게장을 드시고 절대 짜지 않고 맛있다 이런 말씀을 대부분이 다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재료를 많이 풍부하게 넣어서 충분하게 맛을 내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는 것이고 짜지 않는 것이거든요. 간장이 졸아드는 만큼 채소와 과일에서 물이 나오니 염도가 알맞게 되는 겁니다. 8시간 달려요. 8시간을요? 온도와 시간이 맛을 더해줄 차례. 연탄불에 끓이는 건 갑부의 추억이 담긴 비법이라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게장을 담가주셨는데 게장에 간장을 끓일 때 장작불이나 연탄에다 이렇게 끓여가지고 간장게장을 담아주시면 참 맛있더라고요. 연탄불로도 끓여보고 뭐 가스불로도 끓여보고 다른 방법으로 또 끓여봤는데 연탄불로 은은하게 끓인 것만큼 맛이 나질 않더라고요.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이런 연탄불로 끓여가지고 맛을 내고 있어요. 주말엔 1000명 넘는 손님을 치르다 보니 갑부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도 10명이 넘는데요. 툭양 툭툭 짜오 선하이 버하이 하나는 지금 하신 말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태국어하고 라오스. 태국어하고 라오스요? 그거 좀 할 줄 아세요? 아무리 사업을 거기서 했으니까 그 밥 안 굶어 죽을 만큼은 하죠. 숯제조하는 것도 좀 해봤고 자동차 수출도 좀 해봤고. 26,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던 갑부. 그 첫 시작은 자동차 부품 판매였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른 뒤 아이템을 바꿔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도전했던 갑부. 돈도 제법 벌었고 주변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사업을 실패한 건 없어요, 한국에서. 건방지지만은 뭐 좀 자신 있었어요. 자신감도 있었고 자신 있었어요. 여세를 몰아 해외 진출에 도전했던 진석 씨.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3년간 모든 열정을 쏟으며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던 갑부.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숯 제조업도 무역도 모두 실패했던 겁니다. 좀 가진 것의 상당 부분을 잃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과거에는 좀 건방졌죠, 내가. 왜? 뭐 아무 사업이나 해도 되니까. 내 능력이 대단한 줄 알고, 내가 특별한 줄 알고, 좀 우쭐한 그런 자신감이 있었죠. 미국 사업 이후로 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거는 이 사업도 실패할 수 있구나,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또 위험할 수도 있구나. 뼈저리 이렇게 수업료 내고 배운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방황했던 날들. 무너져 길을 잃고 헤매던 갑부에게 희망이 되어준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비전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돈은 계속 들어가고 애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많고 생활비도 이제 없고 하니까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지금 거기서 고생하면서 비전이 없으면 그냥 들어와서 내가 식당 일을 할 테니까 들어와서 가족은 같이 있을 때 가족이니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죠, 한국에. 무에서부터 시작했죠, 무에서부터. 무작정 내가 내 고향 진도에서 내가 꽃게 좀 봤는데, 아버지가 꽃게 잡았는데, 또 엄마가 게장 담궈줬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짧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어쩌면 무모했던 도전. 남은 전 재산을 털어 식당을 열었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한 길로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지난 10여 년, 그의 노력은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8시간 가까이 푹 끓인 갑부표 양념 간장. 늘 같은 방법으로 정성을 들여 끓여냅니다. 네, 거진 됐어요. 근데 오랫동안 하네요, 진짜 끓이는 거. 오랫동안 서서히 끓여야 제맛이 나요. 이제 완전히 다 끓으면은 이제 이게 약 한 7, 8시간을 더 냉각을 시켜야 돼요. 자연 냉각을 시킨 다음에 다시 걸러서 냉장고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을 다해야, 오래 기다려야 제맛이 나고 참맛이 드는 간장처럼 조금 늦더라도 한 걸음씩 꾹꾹 밟아 천천히 걸어온 길. 갑부의 감칠맛 나는 인생 후반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속된 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로 뭐 내가 한번 부딪혀보자. 열심히 뛰었죠. 뭐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12시 돼서 들어가고, 그게 시간만 여기에다 할애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혼 정신까지 전부 다 여기에다가 빠뜨려 놓고, 내가 여기 실패하면 안 되니까, 이거 실패하면 내가 뭐 어디를 가겠어요. 뭐 뒤로 물렀을 때도 없고, 뭐 옆에는 낭떠러지고 여기에도 올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12시간 넘게 가게에서 보내고 비로소 집으로 향하는 길. 이마저도 오랜만에 동행입니다. 지가 얼마 만에 이렇게 같이 가시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같이. 참 아름답고 화려한 계절 봄과 가을. 하지만 부부에겐 가장 정신없는 두 계절인데요. 아니 산에 한번 못 가보고 가을 다 가게 생겼네. 나도 다음 주에 내장산 가기로 했었는데 내장산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함께 쉴 수 있는 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잘 왔어? 인사드려. 피디님. 안녕하세요.
강아지 들여놔버려. 따님이세요? 네. 큰딸. 따님하고 같이 사시는 거세요? 아, 딸은 같이 안 살아. 딸은 필요할 때만 와요. 필요할 때만. 자녀가 어떻게 있으세요? 딸 둘이에요. 딸 둘. 지금 다 독립하셨고요. 부부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고픈 이유는 오직 두 딸을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내 아이들을 키웠고 장성한 아이들이 떠난 집엔 요 귀여운 녀석만 남았는데요. 그래도 딸들이 오는 날엔 모처럼 이야기꽃이 핍니다. 어디 다녔어? 제국? 엄마도 가고 싶어. 여행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일하느라고 못 갔으니까 이제 가야지. 외국까지 나도 오래됐다. 진짜 오래되네. 여행을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가고 싶어. 아이들이 한창 클 때 갑자기 일을 하게 됐던 것이 마음에 걸리는 갑부의 아내. 전 전업주부로 있다가 처음 이제 시작한 게 식당이에요. 이 일이다 보니까 진짜 남편 믿고 따라서 이제 주방에 일을 뛰어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밤마다 기어 나와서 거실에서 이렇게 자고 아파가지고 온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거의 그게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번 정도는 아마 응급실에 갔을 거야 아마 초창기에. 거의 쉬지를 못하고 일을 하니까. 쉬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꿈속에서 저 꿈속에서도 하여간 꽃게 꿈을 꿨으니까 한 번도 24시간을 진짜 모든 정열을 다 쏟아놓은 것 같아. 처음 해보는 요식업에 밤잠 쪼개가며 일하다 보니 몸이 약한 아내가 병원 신세를 진 일도 여러 번이었다는데요. 인건비를 아끼려 온갖 굳은 일을 도맡다가 허리를 다쳤던 갑부는 결국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 몸으로 다시 일을 하다 얼마 전 재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갑부. 하지만 자신 몸 아픈 것보다 아내의 고생이 못내 마음에 맺힙니다. 내가 안타까웠죠. 내가 회에서 좀 안 까먹고 국내에서 계속 사업하거나 국내에서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 처음에는. 하루에 이제 엄마가 한 10만 원, 30만 원 이제 팔았다고. 그것도 이제 뿌듯해 하시니까. 그 기억하냐 그거? 소익을 떠나서 나는 제 손으로 너무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게 너무 뿌듯해서 딸한테 자랑을 했는데 딸은 그게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예. 이제 거기가 되게 추웠으니까. 추웠고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는 그게 보였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지 이제. 서로가 있어 견뎠던 날들. 갑부에겐 참 미안했던 시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마누라까지 이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자책도 들고 또 좀 뒷모습이 좀 참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었죠. 아내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있죠. 있는데 간지러워서 잘 얘기는 못하는데 하여간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고 진짜 마음속으로는 진짜 많이 사랑하고 있다. 근데 내가 말로 표현 못했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말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진실로 받아줘. 다음 날 좋은 물건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이른 아침부터 신진도까지 발걸음을 한 갑부. 오늘 목표물은 업한장을 가득 메운 자연산 대하입니다. 이게 무슨 새우예요? 자연산 새우예요. 자연산 대하.
이렇게 질 좋은 물건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데요. 새우는 어디에 쓰시는데 새우로 사시는 거세요? 아, 새우장 만들어서 새우장 나가죠. 양식 새우 안 쓰세요? 양식 새우도 쓰는데요. 올해는 자연산 새우가 많이 잡혀서 자연산도 많이 써요. 지금 올해는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아 근데 크네요 대화가. 이걸로 이제 새우장을 담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올해 따라 대하가 대풍. 과연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을지 경매인과 은밀하게 작전을 주고받습니다. 네, 그럼요. 정신없이 진행된 경매. 그래도 다행히 좋은 값에 질 좋은 대하를 넉넉하게 구입했습니다. 이만하면 오늘 작전은 대성공. 이제 가게로 돌아가려나 했건만 이 좋은 바다를 두고 그냥 돌아갈 진석 씨가 아닙니다. 고향이 진도 어촌 마을인 갑부. 이제 왔어? 지금 왔어. 여기가 친구가 여기서 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좀 배 좀 빌려가지고 낚시 좀 하러 가려고 지금 이제 물때가 지금 딱 맞는 시간에 지금 왔네요. 이럴 때를 대비해 트렁크에 낚싯대도 미리 챙겨두었습니다. 이 배 타고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 낚시하러 자주 오세요? 네. 단골 손님이세요. 아 단골 손님이에요? 네. 한두 번 배에 올라본 폼이 아닌데요. 그런데 배를 직접 운전합니다. 한껏 흥이 오른 모습. 어선이 있었어요. 큰 어선도 있었고 저희 아버님이 먹으셨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배를 그 당시에는 운전할 수 있었고 저는 지금 15년 전에 땄었는데 게장 사업 초창기엔 직접 배를 몰며 게를 잡기도 하고 어선을 운영하기도 했던 갑부. 저쪽으로 가 저쪽. 고래라도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꿈이 좀 크신데요. 고래 못 잡으면은 뭘로 잡지? 그때 그 실력을 오늘 볼 수 있을런지. 바다가 고향이요 바다에 남다른 추억이 있는 그에게 지금 이 시간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어렸으면 바닷가에서 뭐 몇 감고 바다에서 놀았죠. 뭐 바다가 놀이터였죠. 우리 또래들 뭐 친구들이 다 정말 어부였고 농부였지. 우리 때. 뭐 초등학교 1, 2학년도 다 일했었을 때. 과연 뭐가 좀 올라오려나 싶던 그때 걸렸다. 낚싯줄 제법 팽팽한 걸 보니 대단한 게 걸렸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라? 이게 뭔가요? 뭐예요 지금 이거? 우럭 새끼. 우럭이요? 아 너무 조그만데요 근데? 큰 소리 땅땅 치더니 이 정도면 그냥 놔줘야 될 크기 아닙니까? 아까 고래 얘기하셨는데 이거 좀 너무. 아 이제 얘가 이제 고래 데리고 올 거예요. 엄마 데리고 오든지 고래 데리고 와라. 이렇게 가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갑부에겐 애증인 이름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돈 버는 재주가 좀 있으셨어요. 사실 돈 버는 재주가 있으셨는데 노름을 좋아하셨어요. 쌀밥에 계란 반찬이나 이런 거 좀 도시락 좀 싸갔으면 좋고 소원이 없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일 좀 안 시켰으면 좋겠고. 바다에서 놀았던 날보다 바다를 일궈야 했던 시간이 많던 갑부의 어린 시절.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려 늘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그래서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서 좀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쌀밥도 좀
내 마음대로 먹고 풍부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얼마만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내가 강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든 성공해 넉넉하게 살고 싶던 그 젊은 날의 고생을 밑거름 삼고 매일 노력했던 날들. 그렇게 살아낸 지난 날 덕에 갑부의 오늘은 풍성하게 피어났습니다. 싱싱한 대하를 양껏 사온 갑부. 해안까지 가서 직접 구입한 질 좋은 자연산 대하이니만큼 새우장을 담글 예정인데요. 이건 왜 만드시는 건가요? 간장새우 메뉴로 있는 게 아니고 간장게장, 양념게장, 게장을 주문하면은 새우장까지 그냥 서비스로 나가는 거예요. 제철에만 맛볼 수 있는 일종의 특급 서비스인 셈인데요. 맛이 이미 검증된 갑부표 양념 간장에 깨끗이 손질한 새우를 푹 담가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새우장 완성입니다. 갑부의 넉넉한 인심까지 살포시 담긴 간장게장 한 접시. 여기엔 오랜 시간 익은 정성도 한 줌 들어있는데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맛이 어떤가요? 제철 꽃게와 대하의 만남이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아니 간장게장도 맛있는데 이거 진짜 새우게장도 너무 맛있어요. 같이 어우러지고 그냥 푸짐해서 좋아요, 진짜로. 안 짜고 철저히 안 짜고 많이 먹을 수 같아요. 안 짜서 달고 입맛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게 한켠이 분주합니다. 여기 갑부의 특급 서비스가 한 가지 더 있다고요? 막걸리가 무한인데요. 정말 맛있어요. 게장 무한 리필에 동동주까지 무제한이라니?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손님 말이 맞는 건가요? 매장에서 서비스로 주고 있는 거예요. 무한으로 제공해요. 서비스로. 상주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주에서요? 네. 아침에 출발해서 상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렇게 가지고 오시나요? 2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들이 객이 많은 가게 위치를 고려해 가볍게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탁주를 서비스로 내게 되었다는 갑부. 게장과 맛이 어울리는 탁주를 직접 골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다양하게 있으면 손님들이 더 만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우장, 가재장, 전복장 다 나갔었는데 지금 전복장과 가재장이 지금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고 뭐 손님들 만족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사장님 간장게장 하나 주세요. 네, 간장게장. 어떤 거 숙회 아니면 이렇게 인심 좋게 맛있게 즐기고 일어선 손님들 마음이 풍족한 건 당연지사.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데요. 맛있게 즐긴 메뉴를 포장해가는 손님이 제법 많습니다. 맛있어서 또 이제 가족 생각나서 또 추가로 산 거예요. 이제 우리 딸 생각이 났어. 우리 딸내미 주려고 포장해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포장 주문이 늘어나고 점차 택배 배달 주문도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가게 매출의 큰 부분을 온라인 주문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그래요. 오늘은 주문이 몇 번 들어왔나요? 지금 63개 들어갔네요. 63개. 정성껏 제대로 만들어 인심 좋게 팔다 보니 매장을 다녀간 손님들이 곧 온라인 고객으로 이어진 겁니다. 택배 포장을 할 땐 손질 안 된 꽃게를 좀 더 넉넉하게 담는데요. 배달받고 딱 먹기 좋도록 숙성 상태도 맞춰서 보냅니다. 오늘 보내면 내일 숙성되게끔 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받으시면은
한 3일은 냉장 상태에서 드셔도 문제가 없어요.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온라인 주문량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요. 그렇다 보니 갑부에겐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매장을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매장을 더 늘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매장을 더 늘리고 싶지는 않고 이제 온라인 판매 쪽에 좀 이제 무게추를 좀 옮겨볼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이제 활성화는 됐지만은 온라인 쪽에 좀 관심을 좀 더 갖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공들여 맛을 내고 그 노력 덕에 딱 맛있게 익은 진석 씨의 감칠맛 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울푸드. 한 번 맛보면 누구나 사랑에 빠져버린다는 마성의 김치찌개. 손가락 안에는 비리 나를까? 김치찌개를 팔아서 연매출 16억을 했습니다. 김치찌개는 사랑입니다. 김치찌개와의 러브스토리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채널 A